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판일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로판의 배경이 되는 주 시대별 자료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중세편이에요. 유럽사의 중세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인 15세기 사이를 말하는데, 이 기간이 길어서 중세 초와 중세 말은 꽤 문화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2022년의 문화도 나라마다 집집마다 다르듯 같은 중세 유럽이라도 아주 문화가 다양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로판에 써먹기 좋은 요소들을 제너럴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찐중세풍 세계관을 짜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하는 키워드는 모험, 신화, 로망입니다. 중세 초기의 일은 문자로 남은 것도 거의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저기 축축한 브리타니아랑 골치 아픈 갈리아 가서 관찰하고 남긴 걸 참고해야 돼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은 영웅서사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아직 멀리서 온 나그네가 왕이 베푸는 연회에서 노래하고, 지평선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괴물이 존재하고, 귀부인이 빡치면 검들고 자기 가문의 원수의 목을 베고, 간절히 기도하면 신께서 주신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런 세계관에는 신화에 나올 법한 격정적이고 명예롭고 비장하고 아름다운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어울려요. 그래서 마법이 세계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어울리고, 요정을 비롯한 이종족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땐 나라들이 그 이후보다 훨씬 작은 편이었고 부족 전통이 강했어요. 피해 복수라고 해서 게르만계 같은 경우엔 누가 한 사람을 죽이면 죽은 사람의 친지가 그 살인자를 죽여야 되는 룰도 있었죠. 그런 가차없고 시원시원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그들의 가치관을 알게 좋잖아요. 중세의 발전한 문학 장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적 기반이 있는 이야기도 섞여 있고, 기본적으로 영웅 또는 어떤 시대의 흥망성쇠를 다룬 영웅서사시, 특히 아서왕의 궁정의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기사와 귀부인의 연애 이야기도 많은 궁정소설, 종교적 주제를 다룬 종교극, 특정한 교훈을 주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는 우화 등 다양하게 있었는데, 우리는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기사도 로망스가 우리가 참고하기 제일 좋은 텍스트입니다. 기사도 로망스는 기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갈래예요. 이 로망스라는 단어에서 로맨스라는 장르명도 탄생했고요. 기사도 로망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아서왕의 죽음, 롤랑의 노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작품들에서 당시의 생활상이 드러납니다. 중세처럼 작은 국가들이 서로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죽고 죽이던 시대에 교육받은 전사였던 기사는 왕에게 무척 중요한 신하였어요. 물론 기사 계급 형성 초기에는 그냥 말 탄 사람을 기사라고 했다고 하지만, 중세가 점점 말기로 다가가면서 기사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귀족이고, 돈은 얼만큼 있어야 하고, 어디서 수련해야 하고 같은 외적인 조건과 귀부인을 공경하고 주군께 충성하며 신앙에 헌신하는 내적인 조건을 모두 갖춰져야 하는, 또는 갖춰졌다고 주장해야 하는 특권 계급으로 성장합니다. 저기 북유럽에서 네가 내 집 불태웠냐? 죽어라! 하던 전사의 이미지에서 돈키호테가 동경하는 그것의 이미지로 변화한 거죠. 이 칼 들고 말 있는 기사놈들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치안이 감당이 안 돼서 기사도라는 행동 규범이 생겼다고도 해요. 이 기사들은 기사도 로망스 속에서 보통 어떤 특정 궁정에 속합니다. 사교계에서 데뷔탕트에 참석한 숙녀를 에스코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왕과 영주 사이가 더 후대에 비해 그리 돈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교계 이런 것도 솔직히 없었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왕은 취업 동아리 회장이고 신하는 회원인 거예요. 별로 서로 그렇게 막 가깝진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이예요. 물론 친해질 수는 있지만 그건 자유고 반드시 친해야만 하는 건 아닌 거죠. 거기서 성적 좋고 공모전 준비 잘하는 애가 힘이 있고 졸업할 때 되면 연은 끊어집니다. 하지만 기사도 로망스 속의 기사들은 주군에게 충성합니다. 사실은 주군의 아내에게 충성하기도 해요. 영웅서사시 계열은 자기 주군을 모욕한 악당을 죽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궁정소설 계열은 주군의 아내와 사랑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식의 농담도 가능하죠. 아무튼 이 기사들은 기사도가 말하는 고결한 의무를 사랑하고 곤경에 빠진 귀부인을 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래곤에게 납치되는 공주와
그 공주를 구하기 위해 드래곤을 죽이는 기사의 이미지가 이쯤이에요. 드래곤을 잡으려면 모험을 해야겠죠? 기사들은 온갖 신비한 사연으로 가득 찬 여러 소왕국을 여행하며 때로는 환대를 받고 때로는 검을 휘두릅니다. 괴물을 만나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물리치기도 하고요. 아서왕 전설군이 이때 형성되었어요. 이런 명예 그리고 목숨을 건 사랑은 이후로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의 원형이 여기에도 들어있고요. 프랑스 문학에 죽어라 들어있는 불륜이 궁정소설 랑슬로에도 나오고 그 이전에 이미 켈트 구전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등장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켈트 신화 디어미드와 그라니아 이야기로 가는 거죠. 사실 어떤 중세 초기 영웅 서사시는 쓰인 시기가 어떤 문화권의 신화가 처음 글로 남겨진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인물상이 비슷한 경우가 있다 해서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격정적인 세계관의 분위기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일단 북유럽 신화는 무조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판타지 세계관의 많은 요소가 D&D, 나아가선 톨킨에서 왔는데 이 톨킨도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북유럽 신화와 켈트 신화 등등 여러 신화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특히 북유럽 신화 모티브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엘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쪽 유럽 쪽에 등장을 원래 하는 막 고대의 신들이 변화한 그런 형태라고들 하는데 엘프라는 용어가 그 북유럽 신화에 나오거든요. 엘펜하임이라고 엘프들이 사는 왕국도 있고요. 이 톨킨이 글을 썼던 시기가 마침 또 이제 민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발효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식인들이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내자. 우리 민족의 뿌리에 있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막 신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이츠의 시 같은 것들을 봐도 이제 비슷한 시기인데 막 요정 등장하고 마법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에다를 직접 읽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완전 옛날 에픽은 처음 보시는 분은 읽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마블 영화 토르 시리즈가 흥행하기도 했고 북유럽 신화가 인기가 많아서 한 권짜리로 나온 짧고 그냥 편하게 읽을 만한 책도 많고 어린이용 만화 시리즈도 있어요. 그리고 북유럽 신화를 훑어보시고 나면 켈트 신화도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둘이 분위기가 많이 비슷한데 영국 쪽 켈트 신화는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의 역사로서의 특수성도 있어서 그것대로 재밌어요. 보통 사가라는 이름이 붙은 판타지 소설은 이런 신화 속의 원형이 있는 장절한 이야기예요. 저는 게르만계 신화나 켈트 신화에서 재밌는 게 성별의 분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꽉 잡힌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제 세계관이잖아요. 가이아가 태초의 여신이긴 한데 그다지 활약을 많이 하진 않고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많이 하죠. 태양은 남자, 달은 여자죠. 전쟁의 신은 성격 더러운 남자고요. 인간 여자는 교만하게 행동하다 벌을 받는 어리석은 캐릭터나 남자 신의 아이를 낳는 캐릭터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북유럽 신화에선 태양이 여자, 달이 남자로 반대고요. 로키 같은 신은 자기가 직접 아이를 낳기도 해요. 켈트 신화에선 전쟁의 신은 모리건이라는 여신이고 여신 마하는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데다 사람 머리를 장대에 꽂아놓는 걸 즐기는 아주 터프한 사람이었어요. 대중적 인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 승이긴 한데 전 이런 더 추운 나라의 신화 속 세계관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켈트 신화에는 개슈라는 맹세 마법이 존재하는데 여자가 건 개슈는 절대로 깰 수 없었다고 해요. 이것도 재밌다고 생각해요. 중세의 분위기는 이제 알았고 그러면 중요한 의식주 생활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세 사람들의 집은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열악했어요. 좀 과장하면 거의 암사동 선사주거지예요. 땅을 파고 집을 깔고 개인의 방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이 탁 트여 있곤 했습니다. 동물들도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성도 별로 아름답진 않아요. 투박한 돌을 쌓아 놓았던 전쟁용 요새죠. 물론 이건 중세 초중기 얘기고 후대로 가면 더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요. 영국은 르네상스까지 굴뚝 없는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하고 살았어요. 로판에는 중세 집은 너무 고증하진 않는 편이 좋아요. 중세 후기의 성이나 아예 그리스 로마 쪽의 건축 양식을 따오시는 편이 보기 좋고 평민들의 집은 적당히 유럽의 중세 마을 있잖아요. 옛날 그대로 겉모습을 보존했다는 곳이요. 그런 곳을 참고하시되 집 내부는 현대주택 기준으로 잡으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완전 중세 마을이나 유럽 마을들이 되게 집이나 골목이 진짜 좁아요. 진짜 좁아요. 한 사람 겨우 다닐 정도로 좁아요. 그래가지고 고증을 해서 그런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만드시려면 그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고증하시려고 하면 현대 기준으로는 약간 여긴 왜 이래? 이러고 그냥 괜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주가 흙바닥에 짚을 깔고 자면 좀 불필요하게 구질구질할 수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 영화에 나오는 여관이나 호비튼 수준이면 저는 딱 로망이 살면서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세 전쟁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성의 고증이 갑자기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 경우엔 전문 서적을 여러 권 구비하셔서 성의 구조와 여러 구조물의 정확한 명칭 등을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별을 두는 이유는 세계관이란 결국 이야기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고증을 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하셔도 돼요. 좋죠. 그런데 로파는 다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생략되거나 바뀌어도 되고, 오히려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선 어떤 부분은 바뀌는 게 권장돼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처음 집어서 펼쳐볼 때 이 세계는 어떤 세계고 주인공은 누구고 주인공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독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세계일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설정이 현대와 다를수록 원래 주인공의 인생을 보는데 소모되어야 했던 에너지가 설정을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웹소설은 1화부터 에필로그까지 한 번에 몰아서 보시는 독자분보다 하루에 한 작품은 한 화씩, 그리고 여러 작품을 병행하면서 보시는 독자분들이 많으세요. 집중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떠올리기 어려운 설정은 없는 게 낫고, 만약 이야기 전개상 꼭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이게 너무 좋다, 매력적이다, 이런 설정이라면 최대한 그 숫자가 적은 편이 좋습니다. 전쟁물을 집으시는 분들은 애초에 성체와 무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고증된 묘사를 보기를 원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넣어도 돼요. 중세 사람들의 음식은 단순했습니다. 신대륙 발견 전이기 때문에 식재료 중 감자와 고구마랑 토마토랑 고추는 아직 없어요. 옥수수도 없고요. 숲에서 사냥하는 건 영주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고, 소 같은 가축은 농사에 쓰는 게 죽여서 먹는 것보다 이득이었고, 닭에서는 계란을 매일 얻어야 했기 때문에 고기는 먹기 어려웠습니다. 귀족은 쇠고기를 럭셔리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요. 그리고 물고기도 양식해서 엄청 많이 먹었대요. 식사는 여럿이 모여서 했고, 정찬에서 고기를 썰어 좋은 부위부터 높은 사람에게 대접하는 건 제일 높은 집주인 권한이었어요. 디저트는 과일이 있었으면 물론 그들도 먹었겠지만 디저트라는 개념 자체가 있진 않았고, 설탕 넣고 예쁘게 장식한 세련된 과자는 카트린 드 메디치가 우아한 이탈리아 요리사들 데리고 미개했던 프랑스 궁정에 시집 오기 전까진 찾기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육식을 금하는 날이 많아서 생선을 많이 먹었고요. 이 구체적인 식단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따로 편성할게요. 제 수다 영상이 어느 정도 있긴 해요. 이 식생활도 너무 구체적으로 고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채소는 무조건 물에 삶아 먹고, 고기 비중이 식단에서 굉장히 높았고, 맑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에 물 탄 걸 많이 마셨어요. 가 귀족이에요. 평민은 식사를 가끔 가다 며칠에 한 번씩 했고, 콩과 밀과 보리를 먹었고요. 맥주에 물 탄 걸 먹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특정 명칭이 몇 번 등장하는 건 괜찮은데, 중세 유럽에서 먹은 음식의 식재료가 국내에서는 생소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시려면 어렵기도 하고 독자분들이 외우셔야 하는 고유명사가 너무 많아져요. 중세 사람들의 옷은 거의 1000년 동안 당연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작가분이 특정하게 원하시는 시기가 있으면 남녀 주인공에게 그냥 그 시대 옷을 입히시면 되는데요. 아니시면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9세기 다르고 10세기 다르고 11세기, 12세기, 13, 14세기 옷이 다 다르거든요. 개인적으로 여자 드레스는 14세기 옷이 제일 현대인의 미기준에 맞지 않나 싶어요. 자연스러운 바디라인이 드러나면서 우아하고 고전적이거든요. 그런데 남자 옷은 사실은 중세 옷은 모조리 좀 현대 기준에 안 예뻐요. 이런 옷, 이런 옷, 이런 옷을 입었거든요.
당대에는 최고의 멋쟁이들이었겠지만 이런 옷을 그대로 입은 남주가 로판 표지에 등장하면 특정한 곳에 시선이 좀 갑니다. 아예 역사물이면 코트라르디를 입은 남주나 지폰을 꿰매는 시종이 나와도 좋고 남주가 신은 스타킹의 단추가 50개 있다고 하면은 그게 또 그것대로 맛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저는 약간 남주력이 다운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전 갑옷 양식까지는 그 정도 좋은데 판타지 세계인 만큼 자유롭게 남자 옷은 좀 더 후대의 옷을 입혀도 되지 않나 싶어요. 찐중세 느낌을 적당히 살리려면 튜닉에 바지를 입었다는 정도만 언급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세의 여자 옷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코르셋은 없어요. 그냥 얇은 원피스를 여러 겹 겹쳐 입습니다. 몸을 숨막히게 조이는 코르셋은 중세 끝나고 한 300년 뒤의 전형입니다. 이런 시대의 궁정은 아마 규모 면에서는 마을회관 느낌이었을 거예요. 성에는 빚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고 사교계 대비의 까다로운 규정이나 세련된 예법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문화에 따라 웃고 떠들고 음유시인의 노래와 광대의 농담을 들으며 웃었을 거예요. 시족사회 느낌이 굉장히 셌겠죠. 여성의 지위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또 국가마다 많이 다르지만 의외로 높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여자가 자기 물려받는 일도 흔했고 귀족 부부간의 여성은 집에서 장식처럼 앉아만 있는 역할을 기대받지는 않았어요. 아내도 남편 부재시하는 전쟁의 리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했고 남편이 소심한 경우엔 아내가 부추겨서 전쟁을 여기저기서 막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중세 왕들은 본인에게 후계자가 없으면 자기 여자 형제가 낳은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줬고요. 살리카법이라고 여성이 혈통 중간에 끼면 안 되는 법이 특정 지역에 있긴 했는데 그게 중세 유럽을 절대적으로 지배한 법칙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중 상당수는 제 닥구 영상 중에 수다라는 말머리가 붙은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특히 옷 얘기는 로판드레스 수다 영상에서 3부작으로 길게 하고요. 작가를 위한 자료조사 영상은 따로 또 더 길게 다루도록 기획할 거지만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수다 영상 시리즈를 봐주세요. 중세 생활사를 공부하실 때 AK북스에서 나온 책들이 가볍게 읽기 좋은데 작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책은 아주 좋지만 어떤 책은 틀린 내용이나 너무 초보적인 내용만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구입 전에 평가가 어떤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대학 도서관에 접근 가능하신 분들은 대학 도서관에서 아닌 분들은 동네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이나 어디 대형 서점에서라도 역사 코너에 자주 가셔서 생활문화사 책들이 있는 서가를 적극 활용하세요. 그리고 저는 중고서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중고서점에는 지금 유행하거나 최근 나온 책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책 고르실 때는 세계 뭐뭐뭐사, 중세 뭐뭐뭐사, 뭐뭐뭐의 뭐뭐사처럼 건조한 제목의 책들이 정보가 많아서 좋은데 아예 이 분야가 처음이신 분들은 스캔들, 뭐뭐뭐의 스캔들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질문형 제목이 붙은 가벼운 책으로 일단 시작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어로 역사 관련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시면 12세기 화장품에 대해서나 13세기 성 건축, 14세기 평민 아가씨의 옷 구조 같은 흥미로운 내용의 비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세 얘기만으로도 더 걸릴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영상 하나로 총론을 훑었네요. 중세 생활사의 각 분야 디테일과 추천 자료 같은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바로 다음 강좌 영상에선 로코코 시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